전화벨이 울릴 때 괜히 받기 싫고 초인종 소리에 몸을 멈춘 채 누가 그냥 돌아가길 바란 적 있으시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괜히 까칠해진 것도 세상과 멀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이를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누구도 크게 말해주지 않지만 이런 감정은 아주 흔한 것이고 오히려 자연스럽고 건강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해볼까요? 예전 젊은 시절엔 사회적 관계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대중교통이나 시장에서도 항상 누군가와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사람 속에 사는 게 익숙했고 때로는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점점 달라집니다. 사람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니라 더 이상 항상 함께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기적이거나 무뚝뚝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깊고도 오래된 연구들이 말해주는 심리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참으로 이치에 맞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1번, 이유, 쓸데없는 것에 대한 인내심이 사라진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참을성입니다. 젊었을 땐 괜히 애쓴 적이 많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는 친구, 깊이 없는 잡담, 끝도 없는 가족 간의 갈등 자기 이야기만 2시간 넘게 늘어놓으면서 한마디 관심조차 주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런 것들을 그냥 참으며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 인내는 점점 사라집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그만.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대화에 맞장구 치지 않습니다. 만나면 피곤해지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둡니다. 이것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본능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우리는 감정적인 소음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음을 꺼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리게 됩니다. 2번 이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예전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누가 나를 좋아할지, 약속이 얼마나 빽빽한지가 중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오늘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 이 사람과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질까? 아니면 더 지칠까?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제는 인기를 좇지도 않고 칭찬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가득 찬 일정표보다 조용한 하루가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 평온함이 지금의 내가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겉도는 대화보다 마음이 닿는 이야기를 원합니다. 나를 억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을 땐 애써 웃기보다 조용히 혼자 있는 편을 선택합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건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낸 지혜입니다. 3번, 이유, 상실이 남긴 마음의 변화. 세 번째 이유는 매우 깊고 감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상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이별을 겪게 됩니다. 오랜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가고 가까웠던 이가 세상을 떠나고 소중했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질 때마다 내 주변의 세상도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본인조차 그걸 인식하지 못한 채
혼자의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엔 조용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작아진 세상을 애써 다시 채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울한 것도 아니고 삶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시간의 유한함을 깊이 받아들인 사람만이 가지는 인식입니다. 그 인식이 우리를 양보다 질로 이끄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잃어봤어. 이제는 정말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관계만 내 곁에 두고 싶어.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4번 이유, 사회적 피로감, 깊은 내면의 고단함. 네 번째 이유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깊은 피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낮잠 한 번으로 회복되는 그런 피곤함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감정 말 역할, 그 모든 것을 조율하고 감당하는 일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땐 모임을 조율하고 중간에서 분위기를 맞추고 때론 갈등을 중재하고 때론 억지로라도 웃어주며 흘려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할을 오랫동안 반복해온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를. 종로에서 평생을 사람들 속에서 살아온 김명자 어르신은 말합니다. 말 많은 사람과 점심 한 끼만 먹어도 오후가 다 날아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수대 지치고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집중력이 바닥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앉아있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가족 모임처럼 대화가 세 방향으로 동시에 터져나오는 자리는 마치 정신적인 마라톤을 뛰는 듯한 피로를 안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예스라는 대답을 멈추게 됩니다. 해야 하니까가 아닌 내가 편안한가를 먼저 묻게 됩니다. 쉬는 것이 의무를 미루는 게 아니라는 걸 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조용히 평온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온은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꺼내길 꺼려합니다. 마치 금기어처럼 말이죠.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외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충만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끊임없이 연결되어야 하고 사람들과 어울릴수록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마치 조용한 삶은 실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연결이란 꼭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외부의 방해 없이 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게 가장 깊은 연결이 됩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새소리를 듣고 책을 한 장씩 넘기고 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시간. 그 안에 내면의 질서가 자리를 잡고 나는 나로서 숨 쉴 수 있게 됩니다. 그건 회피가 아닙니다. 그건 성숙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소음이 아닌 내가 선택한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나다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5번 이유, 나를 아는 힘, 조용한 단단함.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게 되는 5번째 이유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내면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인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마침내
자신을 진짜로 알게 됩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를 넘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가라앉고 어떤 상황에서는 금세 무너지는지를 정확히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은 몰랐던 내 한계와 본성을 이제는 또렷하게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사람을 견디고 상처를 겪고 마음을 다잡고 나서야 겨우 얻게 되는 조용한 자각입니다. 자신에 대해 깊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본능이 생깁니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본능. 예전에는 피곤해도 웃으며 자리를 지켰던 수다스러운 대화가 이제는 하루를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애초에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사람이 있다면 예전엔 애써 맞춰주었지만 이제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그건 절대 미워해서도 벌을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조용히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외면이 아니라 돌봄이며 도망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이런 태도는 겉보기에 조용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단단한 힘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감정에 귀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겪어온 삶의 무게 속에서 자신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용기입니다. 누군가는 말이 없어진 당신을 보며 달라졌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화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압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관계임을 깨달은 겁니다. 6번, 이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금보다 무거워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쉽게 놓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감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감정이고 기억이며 생명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한 시간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약속이 취소돼도 대화가 지루해져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른을 넘긴 지금 한 시간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루 중 가장 귀한 황금 한 조각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누구에게 쓰는지, 그 시간을 쓰고 나서 내 마음이 가벼워졌는지 아니면 더 무거워졌는지를 더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단순한 커피 한 잔, 짧은 통화, 한 번 누군가와의 잠깐의 만남조차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은 단지 시간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에너지도 함께 흘려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해집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만남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스스로 묻게 됩니다. 가끔은 약속을 미루고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가려는 겁니다. 이런 선택은 점점 선명해집니다. 어릴 적엔 혼자인 시간이 낯설고 불안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고요함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이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리듬대로 시간을 흐르게 두는 것. 그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에게나 시간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닌 선택이며 냉정함이 아니라 따뜻한 자기 보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더 흥미로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이런 변화를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즘 너무 조용해졌어. 예전 같지 않아.
사람을 피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전보다 덜 따뜻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맞습니다. 당신은 변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야말로 지금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억지로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며 필요할 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정말 마음이 동할 때만 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살아온 시간에 대한 예의이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존중입니다. 이제는 무례하게 보일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칠어진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짜 나의 감각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이런 사회적 변화는 단순히 시간이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명해지는 감각에 가까운 것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것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과장된 웃음, 얕은 칭찬, 일방적인 관계. 예전에는 몇 달이 지나야 깨닫던 진실을 지금은 단 한 번의 대화만으로도 꿰뚫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선명하게 보이게 되면 동시에 지치기도 쉽습니다. 아직도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 피로감은 더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는 물러섭니다. 복잡함을 줄이고 단순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임을 일찍 나와도 전화를 바로 받지 않아도 굳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굳이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누군가에겐 고립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해방입니다. 이와 함께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 노동의 한계입니다. 예전엔 가족 안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먼저 연락하고 모임을 챙기고 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늘 누군가를 이어주는 풀칠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가 챙겨주지?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맞추는 삶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신 곁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생깁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고 남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체로 금보다 귀한 존재가 됩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입니다.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이 변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달라지는 건 육체입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바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늦은 밤까지 대화를 나누어도 거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끄러운 공간은 금방 머리를 아프게 하고 의자가 불편하면 허리부터 신호가 오고 무릎이나 어깨가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피곤이 몰려옵니다. 5명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가 더 이상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훈련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소진이 겹치면 조용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초대에 쉽게 응하지 않게 됩니다. 밤 모임보다는 밝은 오후를 선호하게 되고 내 몸에 맞는 일상 리듬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일정에 나를 끼워 맞추기보다 나에게 맞는 일정과 생활을 직접 설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삶 전체의 방향까지 바꿔놓습니다. 정체성의 변화도 함께 찾아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부모가 아니고 더 이상 직장에서의 역할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년을 지나 은퇴했거나 삶의 형태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삶의 역할이 변하면 관계도 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던 사람들, 함께 육아를 했던 이웃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 조카나 후배들과의 거리도 조금씩 멀어집니다. 누구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서로의 삶의 박자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놓아주는 것이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그 빈 공간 속에 들어오는 아침의 고요함,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의 전화, 한 통 아무에게도 보이기 위한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산책. 그것이 지금 내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자극은 줄이고 의미는 더하며 소음은 줄이고 깊이는 더하는 삶. 사람을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남겨두는 겁니다. 처음엔 조금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선택이 선명한 확신으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 예전엔 그렇게 활발했는데 왜 요즘은 안 보여? 라고 묻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그 수많은 조용한 깨달음을 어떻게 한 줄의 대답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십 년간의 변화와 성장을 어떻게 예의 바른 한마디에 담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의무는 더 이상 없습니다. 조용히 나만의 평온으로 걸어 들어갈 자격이 이미 당신에게 주어졌으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삶의 전환이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건강과 수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오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대화에서 자신을 빼내고 과도한 자극이 있는 환경을 피하고 의무보다 평화를 선택할 때 우리는 사회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더 평온해 보이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고쳐지지 않을 것을 붙들고 애쓰지 않습니다. 걸음은 느려졌지만 생각은 오히려 더 명료해졌고 말수는 줄었지만 말 한마디의 무게는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진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나의 본 모습을 마주하러 가는 여정입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말보다 그들의 행동을 보게 된다고. 나이 든다는 건 덜 반응하고 더 관찰하게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들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존심보다는 평온을 억지 연결보다는 진짜 고요를 관습보다는 진실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깊고 단단한 만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아름다운 역설은 이겁니다. 더 이상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진짜 사람이 나타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진짜 인연이 찾아옵니다. 굳이 대화를 끌어내려 하지 않아도 말이 흘러나옵니다. 함께할 사람을 일일이 계획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늘 함께하던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필요할 때 진심으로 함께 있어주는 사람. 많은 자리에 참석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조용한 나를 사랑해주는 그들이야말로 인생 후반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요즘 들어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싶고 조용한 시간이 더 좋아졌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피어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고 있는 겁니다. 덜 사교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더 진짜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억지로 흉내낼 수 없는 깊은 기쁨입니다. 이번 주말 약속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째 전화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온하게 보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착입니다. 내 삶이 나에게 꼭 맞기 시작했을 때 느껴지는 고요한 충만함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요즘 누구보다 당신 마음을 더 잘 알아준 것 같다면 오늘 이 대화가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곳은 당신 같은 분들을 위해 조용히 마련된 작은 쉼터입니다. 시끄럽지도 않고 부담도 없으며 그저 마음 깊은 이야기가 흐르는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를 위한 자리입니다.